안녕하세요. 주식쇼 스트라이크 최은정입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이었던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의 컴백 소식에 코스피는 2,000포인트를 회복했고 코스닥 지수는 4년여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떠났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12거래일 만에 주식을 순매수하는 모습이 오늘 나타났는데요. 삼성전자를 포함한 IT 업종의 집중적인 순매수가 집계가 되면서 특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에서는 다우와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당분간 강세장이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된 것이 오늘 투자 심리를 호전시키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3월 주식시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주말을 넘기고 오면 4월 증시가 시작이 될 텐데요. 4월장도 오늘처럼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4월 증권사들의 증시 전망 밴드대를 보니까 하나투자증권이 2120까지 코스피 상단을 열어뒀습니다. 이유인즉슨 환율이 안정세를 보일 거고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단기 박스권에 갇혀있던 코스피가 상단을 뚫고 올라갈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반영한 거였습니다. 자, 이렇게 4월 증시를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주식쇼 스트라이크 출발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전문가의 강의 들으실 거고 7시 반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 고민하시는 종목 상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전화와 문자 모두 열어놓고 있을 건데요. 전화는 지역번호 02 누르시고 3153-2619번 통해서 하시면 되고요. 문자는 무료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상담은 7시 반부터 시작되지만 저희가 선착순으로 봐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요. 금요일의 감독님은 어떤 분일지 화면으로 먼저 소개합니다. 시장 분위기에 도취되지 마라. 냉정하게 시장을 파악하라. 차트 안에 해답이 있다. 윤쌤, 김선인 대표의 차트 보기기가 바로 시작됩니다. 네, 윤쌤, 텐스탁의 김선인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김선인 대표님 오늘도 강의가 기대가 되는데요. 일단 그간 추천해 주셨던 종목들 수익률부터 확인을 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지난 시간에 막판에 너무 급하게 종목 얘기를 막 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드리고 예. 매수하신 분들 조금 한번 넘어가도록 지적 한번 어떻게 움직였는지 살펴봐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제 신화실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오래됐습니다. 지금 한 달 좀 됐고요. 지금 정확하게 이 부분 대해서 날짜는 아니네요. 29일이고요. 자, 종가 기준으로 해서 지금 한 4% 정도 수익 나고 있는 상태예요. 이 종목 되게 오래 가져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굳이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이제 다들 아실 테니까 제가 이거 서산 다음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잘 아실 테니까 굳이 말씀은 안 드릴게요. 자산가치 굉장히 좋은 회사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서산과 똑같은 종목이라고 제가 가지고 나왔던 게 부산 방직이라는 제가 회사를 가지고 나왔잖아요. 요거 역시 제2의 서산 같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거 너무 제가 급하게 막 몇 분 안 남겨놓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리움의 지분을 19%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 방직이. 자, 시가가 한 180억 원 정도가 되는 상태이고, 좀 지분에 따라서 투자 손익이 좀 큰 폭으로 좀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제가 포인트로 잡았던 부분이 뭐였냐면요. 리홈과 지금 이제 쿠쿠와 vs 리홈의 지금 대결인데 예전에 그러니까 점유율 자체는 쿠쿠가 이제 70%였고 리홈이 30%였어요. 그런데 최근은 다시 이게 바뀌었다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로? 이게 60%, 리홈이 40%로 이제 점유율을 서로 잡아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출에 따라서 지분법에 따른 손익이 큰 폭으로 증가가 할 것으로 예상이 됐고 또 하나 토지랑 유동자산이 한 450억 규모가 됩니다. 자, 부산방직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또 그렇게 높은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지분 가치에 대한 부분 굉장히 좀 좋은 종목 중에 하나. 정말로 가치주로서 길게 가져가도 되는 종목이라는 말씀 좀 드렸었고 그리고 경쟁회사 대비해서 꾸준하게 20억 원대 이상의 영업이익이 지금 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아요. 그렇지만 영업이익이 20억 원 이상 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자, 보수적으로 진짜 접근을 해봐도 리움 가치 포함해서 15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훨씬 더 나옵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 부수적으로 500억 정도 예상을 잡았고요. 그리고 부산방직 시가총액이 150억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현재가로요. 그러면 최소한 2배 이상의 성장이 좀 예상됩니다. 자, 서산도 마찬가지로 저희 2배 먹고 나왔잖아요. 그쵸? 자, 목표가 이것도 역시나 4만 원 정도 부산방직 길게 보셔야 돼요. 서산은 운이 좋게 좀 빨리 갔지만
부산 방직은 지금 천천히 움직여주고 있어요. 차트 흐름 자체가 서서히 다시 우상향을 하고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가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가져가시면 되겠다 말씀드려보고, 현재 이제 25일 제가 시가 기준으로 해서 잡았는데요. 자, 월요일이었죠? 월요일 시가 기준으로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해서 수익률은 일단은 마이너스 0.8%입니다. 움직이지 않았고요. 계속 모아가셔도 되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말씀드렸던 종목이 제가 유진기업을 말씀드렸어요. 자, 유진기업이 최근에 차트 흐름이 지금 굉장히 좋게 흘러가고 있죠. 자, 이 종목은 제가 제2의 SM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SM이 한 20% 이상 수익이 났던, 꾸준하게 갖고 계셨던 분들이라면은 20% 이상 먹었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예요. 자, 이 종목 굉장히 좀 제가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도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정말 중요한 체크포인트 자체가 재무 구조 개선 기대감이라 말씀드렸어요. 자, 하이마트랑 광양시멘트를 하니까 얼마가 생겼냐면요. 8천억 원의 자금이 생겼습니다. 8천억이요. 자, 유진기업의 시가총액 자체는 2,700억에서 2,800억 정도? 더 오늘 좀 올라가지고 더 올랐는지 모르겠네요. 자, 정확하게 한 3천억이 조금 안 되는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이마트랑 광양시멘트 판 것만으로도 지금 자금이 8천억 이상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태예요. 자, 올해 예상 실적으로 해서 PBR이 0.5 정도밖에 안 되고요. 0.5고요. PBR이. 그리고 가장 지금 가격이 싼 상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 이자가 매년 600억씩 나갔는데 재무 구조 개선을 통해서 요거 가지고 좀 이자를 갚았겠죠. 자금을. 그래서 165억 절감 효과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관들이 이 종목을 빠르게 3,000원대부터 3,000원 초반대, 중반대 매수를 계속적으로 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크게 좀 반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드려서 제가 지난주에 추천을 드렸죠. 그래서 목표가를 제가 1차적으로 4,000원을 잡아드렸지만 훨씬 더 높게 갈 수도 있는 종목이에요. 제가 일단 좀 단기적으로 보려고 4,000원 잡아드렸어요. 자, 유진기업과 부산방직의 차트를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먼저 부산방직입니다. 자, 부산방직 지금 저희가 언제 이제 샀냐면요. 너무 이제 화면이 좀 그러네요. 자, 저희가 이때 이제 매수가 들어갔고요. 꾸준하게 차트 흐름 반등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좀 단기적인 2달째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이때부터 중요한 게 거래량이 조금 동반이 되면서 거래량이 나와주고 있다고요. 자, 그러면은 이 흐름 자체, 지금 이 종목이 실적이 막 나쁜 것도 아니고 또 리움에 대한 가치가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다시 한번 뚫고 19,800원, 19,500원 라인, 이 라인 뚫고 올라갈 확률이 지금 높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단기적으로도요. 그렇죠? 차트상으로도 답이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길게 보실 분들 담으셔도 되고, 짧게 보실 분들은 어떤 종목 말씀드렸던 자, 유진기업을 사셔야 돼요. 근데 유진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벌써 저희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자, 월요일 시가 대비해서 벌써 수익이 5% 이상 지금 나고 있습니다. 5% 이상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예요. 플러스 5%요. 자, 매수하신 분들 일단 축하드립니다. 종목 추가적으로도 상승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걱정하실 종목은 아니고, 저희가 이때 월요일 날 시초가로 해서 이제 매수가 들어갔던, 제가 매수 시초가 말씀드렸잖아요. 매수하셨던 종목이고, 꾸준하게 기관들의 매수 자체가 이때부터 기관들의 매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자, 수급 상황을 살펴보자면은 유진기업은 올 한 해 정말 가져가도 될 정도로 좋은 수급 상황과 실적과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 자, 유진그룹은 예전에 세계 몇 위까지 했던 기업이냐면요. 세계 30위까지 했던 기업입니다. 자, M&A로 세계 30위까지 했던 굴지의 기업체, M&A 전문 업체예요. 정말로. 그러면 8천억 가지고 재무개선 좀 현금 좀 쓰고 나서 남은 돈 또 M&A 하겠죠? 어디다 쓸까요? 분명히 굉장히 또 좋은 데서 할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또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차트 흐름을, 수급 상황을 말씀드리면, 자, 보세요. 3월 달부터 해서 정말 기관들의 흐름 자체가 너무나도 퍼펙트하게 나와줍니다. 지금 보면은 개인과 외국인들의 물량 다 잡아먹고 있어요. 자, 금융투자 물량, 보험 물량, 투신 오늘 85,000주. 굉장히 좋은 흐름이에요. 오늘 투신이 85,000주 샀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연기금 역시 꾸준하게 매수 중인 종목. 최근에 다 기관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자, 유진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뭐 강의이긴 하지만서도 이런 종목은 제가 최근에 본 종목 중에서도 가장 좀 좋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추가적인 매수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보고서 월요일 날 사신 분들은 잘 사셨던 거고, 꾸준하게 보고서 뭐 어제 오늘 사신 분들 잘 사셨는데, 추가적으로 지금 들어가실 분들은 저는
일단 반대 의견 드릴게요. 저희 지금 시청자분들 처음에 보신 분들보다 비싸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사셔도 괜찮긴 한데 일단 반대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마 날아갈 수도 있겠지만서도 반대 의견 일단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유진기업 홀딩하도록 하고요. 본격적인 수익이 5.54% 정도 났습니다. 본격적인 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 제가 굉장히 빠르게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지금 기억이 안 나실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짧게 또 들어도 또 들어도 정말로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이런 차트 흐름, 제가 이 기술을 가지고 종목을 선택하고서 매도를 치고 매수를 합니다. 다 제가 실전 사용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제가 말이 상당히 꼬이네요. 배가 부른가 봅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 기억하십니까? 제때 사기입니다. 자, 오전장 상승폭으로 수급을 파악해야 됩니다. 수급을 파악해서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되는데, 자, 말씀드렸던 게 오전 10시나 11시경에 수급 상황에 따라 상승폭의 변화가 생겨요. 요거 확률 진짜 70% 정도 맞아 떨어지는데, 코스피, 코스닥의 상승폭에 대해서 약간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요. 코스피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오전 10시, 11시쯤에 거래량이 좀 늘면서 그리고 갑자기 2에서 3% 정도가 올라줍니다. 예, 떨어지는 거 아니고요. 올라줍니다. 갑자기 올라줘요. 오전장에. 그러면 이 종목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수급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량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들어왔다는 거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가볍기 때문에 종목이 3에서 5% 정도가 오전장에 뜁니다. 몇 시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10시에서 11시쯤 보셔야 돼요. 10시 반 정도 보시면 돼요. 그때 보셨는데 코스닥 갑자기 기업이 3에서 5% 정도 팍 뛰어버립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그러면은 기관들의 수급 상황을 장 끝나고 살펴보면은 진짜 많이 들어와 있어요. 보통은. 그리고 오전장 분봉으로 살펴봐도 많은 기관들의 물량이 늘어나는 걸 살펴볼 수가 있다고요. 이런 흐름 자체가 코스피, 코스닥에 진짜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 또 하나 오히려 떨어지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떨어질 때도 갑자기 2, 3%가 빠져요. 코스피 종목이. 아무런 이유 없이 빠집니다. 오전장에요. 오전장 10시에서 11시 갑자기 빠져버려요. 그러면 이 종목 역시나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던지고 있는 거예요. 폭탄 드랍 하는 거예요. 폭탄 드랍. 배틀시트하고 폭탄 드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타크래프트에서. 그쵸? 코스닥 같은 경우는 3에서 5% 갑자기 빠지면은 캐리어 한 부대가 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후딱후딱 되도록이면은 한번 일단 정리하시고 현금 확보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조금 매수를 하시던가 해야지. 굉장히 지금 주의 깊게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 제가 말씀드렸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정말 가장 중요하게 매수하고 매도할 때 보는 타이밍이고 이 흐름 자체가 이어지는지를 보고서 제가 정말로 파악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팔아야 되냐? 아까는 사기를 했는데 팔 때 똑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흐름을 보셔야 되고 어떻게 팔아야 되냐? 그렇게 갑자기 기관들과 외인들의 매도가 나오는 느낌이 나왔어요. 먼저 나왔어요. 하루 이틀 나왔다고요. 하루는 괜찮아요. 그런데 외인들의 갑자기 매도가 또 여기 파란불 3일 연속 보통 매도가 들어오면은 각오하셔야 돼요. 예, 일단은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물량을 보셔야 돼요. 제가 뭘 보라 말씀드렸죠? 앞에 이게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있는지, 개인들의 매수 물량인지, 개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외국인이나 기관이 3일 연속, 둘 중에 하나 3일 연속 나가준다면은 그땐 파셔야 돼요. 장 끝나고 나서 파셔야 돼요. 다음날. 네, 다음날 갑자기 급등한다. 그때는 페이크였던 거예요. 그래서 3일 확인하시고 다음날 아침 장부터 또 떨어지는 게 보인다. 그때는 그냥 무조건 뒤도 안 보고 정리하셔야 돼요. 한번 하셔야 돼요. 한번 하셔야 되고 또 기간이 만약에 3일 연속 똑같습니다. 3일 연속 나올 때도 여지없이 정리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하시고 나서 한숨 쉬시고 한숨 돌리고 다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동시순매도 나올 때는 동시순매도는 이틀 이상 저는 안 봐요. 잘. 네. 진짜 이 기업의 메리트가 특히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는 외인들과 기관이 이틀 연속 매도가 이렇게 나와줍니다. 장 끝나고 다 나오잖아요. 딱 나와주면은 다음날 팔 준비 하셔야 돼요. 다음날 이 종목이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오르지 않는 이상은 이 종목 정리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정리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손절의 기술이고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한 그런 기술 중에 하나예요. 이거 절대로 이 두 가지 말씀드린 거
절대로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매수 시점을 좀 많이 놓치시는 경우가 많아요. 매수 시점을 많이 놓치시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제가 요거 삼성전자랑 빙그레를 보여드리면서 바닥을 체크하는 법을 좀 가르쳐 드렸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한 종목만 보겠습니다. 한 종목만. 대표적인 종목 삼성전자만 볼게요. 자, 삼성전자인데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이 라인 두 개의 라인을 이은 다음에 쭉 따라서 그거 올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확대해 볼까요? 자, 이 라인을 타고 가는 라인 자체가 두 번째 다음부터는 거의 맞아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요런 라인이 나와준다고요. 요거는 우상향하는 차트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요런 라인이 나와준다고요. 그러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때 정말 라인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이때는 매수를 못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안 맞아서 떨어졌으니까. 근데 이때는 분명히 라인을 타고 갔기 때문에 매수가 들어와야 정상인 거고 이때도 매수가 들어온다고요. 이 흐름 자체만 지키더라도 보통의 대형주의 흐름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고서 수익을 짭짤하게 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특히 대형주는 회사가 무너지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 코스피 100종목이 요런 흐름을 좀 보여준다. 거의 정확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요거 정말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반대로 하락폭이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락폭이 쭉쭉 떨어져요. 그때 제가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을 말씀드렸냐면은 제가 호텔신라를 말씀드렸어요. 자, 호텔신라를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계속 하락폭이 떨어지고 여기 페이크들이 보여요. 보면 아시겠죠? 여기 보시면 떨어졌다 올라갔다 반복을 하다가 이때 올라가줘서 맞고 또 떨어지는 라인이 보인다고요. 라인 자체를 이어보면은 계속 올라갔다 떨어지죠? 또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또 떨어진다고요. 그럼 제가 포인트로 잡았던 게 뭐? 뚫고 올라갈 때 이 라인을 뚫고 올라갔어요. 그러면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이 전 고점 라인, 여기나 이 고점 라인을 뚫고 올라가는 이 시점 자체, 이때 매수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뚫고 못 올라가고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완벽하게 뚫고 올라갈 때, 이때가 정말 절호의 찬스고 매수 포인트입니다. 요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현재 이런 종목 중에 과연 뭐가 있을까? 자, 이런 종목 중에서는 과연 어떤 종목이 지금 한번 갈 수 있는 흐름이 나와줄까? 제가 포스코랑 GS건설을 또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GS건설 한번 볼까요? 자, GS건설입니다. 자, GS건설이 지금 차트 전반적으로 크게 좀 놓고 볼게요. 자, 이 종목 주봉으로 볼게요. 주봉으로 이때부터 보겠습니다. 자, 주봉 고점 라인. 자, 136,500원부터 라인에서 여기서 그어야겠네요. 제가 손으로 긋기가 좀 힘드네요. 자, 그어볼게요. 자, 라인 자체를 지금 거의 타고 흘러 내려오거든요. 자, 한 번, 두 번, 자, 세 번, 이때 라인 들어가요. 자, 가는 듯 하다가도 또 떨어지고 간다고요. 이 라인을 타고 간다고요. 거의 비슷하게 타고 가다가 또 뚫고 올라가면 요 종목 지금 GS건설 같은 경우 매수 포인트를 어떻게 잡으셔야 되냐면은 지금 가다가 또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지금 또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 특히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미분양이 가장 많이 된 그런 회사 중에 하나예요. 지금 팔 물건이 많다고요. 근데 안 팔려서 좀 문제긴 한데 만약에 이게 지금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부동산 경기 살아난다면은 뚫고 올라가겠죠. 뚫고 올라간다면 얘는 언제 매수가 들어가야 되죠? 요 라인이죠. 8만 원. 예. 8만 원 뚫고 올라갈 때 매수를 하셔야 돼요. 그때가 정말로 가장 안전한 구간이에요. 무조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면서 움직일 수가 있겠지만서도 이 라인을 뚫고 올라갈 때 8만 원 라인 바로 전고점 부분 뚫고 올라갈 때가 정말 가장 안전한 라인이란 거예요. 요거 절대 놓치지 마시고 제발 머릿속에 기억하십시오. 주식은 정말로 특히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차트의 흐름 따라서 상당히 많이 움직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에 이제 말씀 안 드렸던 부분부터 진짜 실질적인 부분 가격 되돌림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종목이 4분의 1 토막이 나오고 3분의 1 토막이 나오고 아니면 또 갑자기 두세 번의 지금 박스권을 그려주면서 주식이 움직일 때 과연 언제 주식을 팔아야 되고 아니면 언제 사야 되는지에 대한 흐름, 바로 이제 바닥 잡기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자, 이게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제가 업종 지수를 특히 코스닥을 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대형주 중에서도 가장 대형주인 자, 코스닥입니다. 자, 코스닥 101이죠. 자, 코스닥 차트입니다. 코스닥 주봉 차트예요. 자, 조금 확대해 볼게요. 제가. 자, 주봉 차트 흐름인데 이 종목, 특히 이 종목이라고 하기 좀 웃기네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항상 뚫지 못했던 라인 자체가 얼마죠? 450포인트에서 550포인트 사이를 계속 반복해서 움직여줬잖아요. 이 라인이었잖아요. 그쵸?
이 라인이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450까지 떨어진 이후에는 이거 주봉입니다. 떨어진 이후에는 끝까지 한번 올라갔다가 이렇게 반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 흐름 자체를 보여줍니다. 이런 흐름이 나와주거든요. 이게 코스닥뿐만이 아니라 종목처럼 나와주는데 중요하게 보셔야 될 포인트 자체는 바로 이 가운데 라인이에요. 예. 반드시 왕복 패턴을 그린 두세 번 이상의 왕복 패턴을 그린 종목의 가운데 라인은 항상 도달을 해요. 그 어떤 종목이라도 도달을 합니다. 도달을 한다고요. 그래서 코스닥이 가장 전형적인 예인데 떨어졌던 종목 다시 반까지 무조건 올라간다고요. 그리고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때 다음으로 2차까지 가는 라인 자체가 한 70% 정도. 무조건 50%는 도달하고 그 다음에 70%는 도달하는 그 흐름이 나와줍니다. 이 흐름 자체는 거의 대부분의 종목, 특히 코스닥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대형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종목을 들어서 살펴보자면은 뭐 신화실업 같은 경우는 많이 봤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자, 바텍을 좀 말씀드려볼게요. 바텍. 자, 주식으로 볼게요. 죄송합니다. 자, 바텍을 볼게요. 자, 바텍 보면은 이 종목이 최근에 지금 일봉으로 봐야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 똑같은 그런 흐름 자체가 좀 나와주고 있다가 뚫고 올라갔던 그런 이제 차트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 종목 살펴보자면은 자, 보세요. 라인을 제가 키움으로 제가 그어볼게요. 라인을. 자, 보겠습니다. 바닥 라인이 얼마죠? 바닥 라인이 10,000원 정도고요. 10,000원 정도로 제가 잡고요. 그리고 고점 라인 바로 얼마? 13,000원 라인입니다. 그쵸? 여기 라인부터 시작해서 이 모양새 나와주죠? 그쵸? 나와주잖아요. 자, 여기서 가운데 라인이 얼마죠? 대충 그어보자면은 11,500원 라인이거든요. 자, 보이시나요? 11,500원 라인. 자, 말씀드렸던 두세 번의 왕복 패턴 나와줍니다. 자,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런 흐름 나와주잖아요. 이상 나왔잖아요. 그러면 요 라인부터 시작해서 바닥 찍고서 올라가고 나서 찍고 내려오죠. 다시 떨어지고 났을 때 무조건 도달할 수 있는 가격 자체가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50% 말씀드렸잖아요. 50%라고 말씀드렸는데 편의점 안 나오네요. 50% 말씀드렸는데 이때 여기 도달하고 나서 보이시죠? 도달하고 나서 떨어지고 다시 또 도달하고 무조건 50% 도달합니다. 자, 그 다음 도달하고 있는 그 다음에 한 번 더 뚫고 올라갈 때는 이때 보통 1차1차적인 매도를 하는데 기다리신 분들은 재미를 봐고 올라갔겠죠. 하지만 이 종목 보통은 이때 바닥에서 정리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흐름 타고 올라갈 때 50%는 항상 도달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는 게 바로 자, 코스닥 지수 요거는 제가 다음에 말씀드려볼게요. 급락 후 반등 흐름 이게 또 중요한 이제 내용 중에 하나예요. 자, 차트가 완전히 그냥 아작이 났어요. 4분의 1 토막,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자, 이런 종목 기술적으로 반등을 줄 수 있는 종목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차트상으로도 해답이 나와줍니다. 자, 과거에 이제 이력에 따라 나와주는 건데 보통 여기 보시면 보통 자, 3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 급락한 주식에 관심을 가져라고 말씀드렸어요. 요건 단기적인 차트 흐름입니다. 말씀드렸는데 보시면 이후 주가가 이렇게 빠진 이후에 진짜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이렇게 빠져버린다고요. 여기가 만약에 1,000원이면 4,000원 정도까지 갔다가 다시 1,000원까지 내려옵니다. 4분의 1 토막 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주가는 50% 반등 줍니다. 50%가 뭐? 현재의 가격에서 1,000원에서 50% 1,500원까지의 반등을 준다는 소리예요. 1,500원까지. 보통 이게 거의 1,500원까지 반등을 줍니다. 50% 정도. 네, 반등을 준다는 소리. 그 이상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반밖에 안 빠진 주식. 이렇게 올랐는데 이 정도밖에 안 빠진 주식이 있어요. 이렇게 움직이는 주식이 있어요. 이거는 관심 갖지 마세요. 위험해요. 관심 갖지 마시고 3분의 1이나 4분의 1 이상 빠진 주식은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주식이 이런 흐름을 나와줬었냐? 과거에 정말 있었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펴볼게요. 정말 있었는지. 자, 자세히 보세요. 끝까지 눈 동그랗게 뜨고 보셔야 됩니다. 자, 대연이라는 종목 최근에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 예전에 차트 흐름 볼까요? 자, 이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종목이 좀 안 나오네요. 자, 나오나요? 자, 1,000원 하던 종목이에요. 아까 그 종목 말씀드렸던 거 똑같네요. 1,000원에서 쭉 올라가서 4,000원까지 갑니다. 그리고 나서 빠졌어요. 이렇게 많이 빠지고 난 이후에 갑자기 저 주가 흐름 자체가 빠져서 여기가 얼마죠? 여기가 1,000원이에요. 그런데 얘가 바로 반등을 줍니다. 지금 4분의 1 정확하게 난 상태라고요. 네. 반등을 줘서 주가 다시 얼마까지? 이때 마우스 대보면 알겠죠? 여기가 얼마죠? 자, 보이시나요?
1,500원 이상 한번 튀입니다. 그렇죠? 1,500원 이상 나와줬다고요. 1,500, 1,500, 1,600원까지 나와줬다고요. 이런 흐름 자체가 종목에서 나와줍니다. 그러면은 또 뭐 다른 종목은 없는가 또 한번 살펴보도록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조금 많이 흔들렸던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데, 비트컴퓨터. 이렇게 오르는 건 당연히 조금 테마성이 강한 종목들이겠죠? 네. 자, 살펴볼게요. 비트컴퓨터도 그런 흐름이 좀 있었는지. 자, 살펴보겠습니다. 자, 좀 뒤로 당겨서 볼까요? 자, 일봉으로 보겠습니다. 자, 일봉입니다. 자, 이 종목 역시나 주가 흐름 자체, 여기 나옵니다. 자, 볼게요. 보시면, 여기 2,000원이었어, 2,000원이요. 네, 2,000원인데, 주가 어디까지 올라갔었죠? 여기 10,000원까지 올라갔어요. 거의 10,000원까지. 10,000원까지 올라간 이후에 쫙 빠져가지고, 이때가 얼마냐면요. 4,000원 정도까지 갔던 거예요. 거의 3분의 1 토막이거든요. 예. 보통 이때까지 간 이후에, 그 이후에 다시 주가가 빠진 이런 1차로 좀 약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쭉 올랐던 흐름 자체에서 11,000원까지 올랐어요. 1,950원이에요. 예. 저가 대비해서예요. 저가 대비해서 올랐다가 이때 급락을 합니다. 자, 급락을 했는데 11,000원에서 여기 살펴보니까 3,800원 정도일 거예요. 가격대를 대충 보니까요. 3분의 1 토막이 난 상태에서 다시 반등을 줍니다. 그런데 50% 이상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종목 6,000원까지 한번 올라준다고요. 이런 흐름 자체가 고가 대비해서 갑자기 급락한 종목. 이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이 고가 대비해서 갑자기 급락했을 때 이런 현상이 나와주는 경향이 높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있으니까 좀 몇 종목 더 봐볼게요. 이런 흐름이 있는지. 자, 그 다음 종목을 말씀드릴게. 자, 많이 빠졌던 거. 안랩을 좀 말씀드려볼게요. 안랩. 자, 유명한 종목 안랩. 안초수 안랩 말씀드려볼게요. 자, 안랩입니다. 주가 흐름. 제가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2만원에서 이 종목, 16만 7천원까지 갔던 종목이에요.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말씀드렸던 거는, 반토막 났을 경우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이 종목 반토막 났을 때예요. 이때는 들어가시면 안 돼요. 들어가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였고, 다시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때가 13만 원입니다. 13만 원부터 시작해서 다시 주가가 흘러내립니다. 급하게 흘러내려서 이 종목 4만 원까지 떨어져요. 예, 3분의 1 토막 정도 났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주가 다시 되돌림. 이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이 종목 지금 7만 원 정도인데 어쨌든 간에 요즘 8만 원까지 갔던 종목이에요. 8만 원까지. 그렇죠? 50% 이상의 수익은 6만 원까지는 여지없이 도달하는 흐름. 살펴보십시오. 여러 가지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추가적으로 여타 이제 대형주도 마찬가지로 이런 흐름을 좀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소형주로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시간이 좀 많이 없어서 빠르게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은 이 흐름 자체는 특히 많이 급등했던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이 흐름 자체가 많이 나오고 단기적으로 이 종목은 볼 게 아니에요. 좀 급락을 보여줄 때는 보통 한 3달에서 4달 정도 갑자기 급락이 나왔던 종목들을 살펴보셔야 돼요. 3달에서 4달 갑자기 급락이 쫙 나왔어요. 근데 주가가 3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이 난 상태예요. 예, 그러면은 이 종목 반등을 한번 무조건 줍니다. 왜냐하면요, 그 전에 물렸던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추격 매수 좀 더 쓸어 담거든요. 그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그 흐름 꼭 체크하시고서 요거 기술적인 부분 꼭 체크하시길 좀 말씀드려볼게요. 자, 그러니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좀 드려볼 테고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종목 비트컴퓨터, GS건설, 안내, 솔고바이오, 하체 이런 종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같은 흐름 똑같이 나와주는 종목입니다. 자, 그럼 제가 30분부터 종목 상담을 좀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정말 또 새로운 차트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제로 종목 차트를 보면서 언제 사야 되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를 김선은 대표와 함께 보니까 조금이라도 그 시점을 좀 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요, 시간이 됐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고민하시는 종목 상담 도와드릴게요. 잠시 쉬었다가 오겠습니다. He's never been lonely. She takes his hand and all his troubles step aside. He's never felt like this before. He liked to try. Oh, let yourself in. It's all he's thinking about. Let yourself in. And now he's singing out loud. I'm feeling like my life is just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Well, I feel so alive, singing. Ooh,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so fine, fine, fine. 예, 시청자 여러분들 들고 계신 종목 상담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전화는 지역번호 02-3153-2619번 통해서 지금 문의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무료입니다. 013-3366-0110번입니다. 지금 들어와 있는 물량을 보니까요. 지금 보내주셔도 오늘 실시간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도 역시 전화부터 한 통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시청자님 앞서서 강의 좀 들어보셨어요? 예, 간간히 한번 들어보긴 했는데. 예. 어떻게 주식은 직접 사서 매매를 하십니까? 예, 제가 그냥 한국 투자에 그래서 예. 사갖고 제가 매매를 하고 있는데. 예. 예, GS를 샀는데 지금 많이 내려간 것 같아서 어떻게 좀 하면 될까 싶었어요. 아, 그래서 전화 주셨어요? 예, 예. 얼마쯤 매수하셨어요? 73,300원에 매수해갖고 20% 했습니다. 73,300원에 20%요. 네. 올해 매수하셨어요? 예, 지금 한 3개월 정도 됐네요. 예, 그러셨고요. 이렇게 계산을 대충 해보니까 한 10% 정도 손실 구간이신 것 같아요. 예. 예,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아니, 계속 낫도 갖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 예. 갖고 있으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적절해갖고 다른 데 갈아타야 되는지, 어째 되는지, 계속 지고만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랐어요. 아, 그러세요? 예. 여유 자금으로 투자는 하셨고요. 예, 예, 시간적인 여유는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예, 이 종목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김선인 대표님 의견을 들어볼게요. 판다면 매도 시점이 또 중요할 것 같거든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예. 네, 전화 끊으셨나요? 네. 아니요, 여보세요? 아, 네, 시청자님 잘 들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자, 73,000원 매수를 하셨어요. 3개월 되셨고, 사자마자 물리셨네요. 그쵸? 사자마자 좀 물리셨던 것 같고, 지금 상황이, 예.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는 자리기에 너무 이제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지주사 주식을 사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GS 지주사잖아요. CJ 이렇게. CJ GS 마찬가지잖아요. 예. 이런 지주사 주식을 안 사는 게 너무나도 볼 게 많아요. 지금 어머니께서는 그냥 주식을 좀 어느 정도 그래도 반등이 나오는, 좀 빠졌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니까 사셨던 것 같아요. 그쵸? 우상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국 투자 신탁에 네. 그래서 그분이 살아서 산 거죠, 일단. 아, 그러시구나. 자, 그런데 네. 사자마자 지금 물려버렸어요.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지주사 주식은 GS 칼텍스부터 시작해서 GS 홈쇼핑부터 시작해서 GS 관련된 모든 회사의 재무제표를 다 봐야 되잖아요. 예. 그게 보통 머리가 아픈 일이 아니거든요. 그거의 모든 주식의 연관성을 찾아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바로 지주사 주식이라고요. 그러면은 GS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GS 홈쇼핑, GS 칼텍스 모든 이제 GS 관련한 종목들이, GS 건설 관련 종목들이 다 올라가줘야 되는데 예. 최근에 그 흐름 자체가 GS 홈쇼핑을 제외하고서는 좋지가 않단 말이죠. 예. 그럼 당연히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예. 자, 그런데 조금 주목할 점은,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지금 가장 두꺼운 매물대, 이게 2012년부터의 매물대예요. 매물대인데 가장 두꺼운 매물대 지금 하단에서 주가가 다시 반등을 깨하려는 흐름 자체가 제 눈에는 지금 보여요. 그럼 기관들이 이때 엄청나게 팔았어요. 기관들이. 그럼 다시 기관들이 매수 포지션을 잡아줘야 되는데 지금 흐름상의 기관들, 지금 기관들의 매도세가 지금 최근에 굉장히 강한 흐름이거든요. 외인이 그나마 버티긴 하지만서도 아직까지 기관들이 매수를 도와주고 있지는 않아요. 오늘도 연기금 10만 주 가까이 물량을 던져버렸고 소신권 다 던져오는 흐름. 요거 살아나기 위해서는 지금 최근에 기관이 매수가 코스피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물량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얘는 안 간단 말이죠.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바닥권인데 어머니 73,000원까지는 좀 보지 말아주세요. 너무 오래 걸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예. 여기 7만 원까지만 예. 7만 원까지만 딱 보시고서 나머지 물량은 한 5% 정도 손해 보시고서 정리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7만 원까지 가려면 얼마 정도 있어야 되나요? 글쎄요, 이 종목 지금 떨어진 기간이 지금 한 달 동안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7만 원부터. 예. 가장 정말로 잘 가야 한 달이고요. 예. 최소한 전 2달에서 3달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7만 원까지 네, 가려면. 그래서 버티실 수 있으시면 7만 원 정도 올라왔을 때 예. 정리를 좀 해주시고 예. 다른 종목으로 또 시장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금방 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님 지금 바로 팔 필요 없다고 하셨으니까 조금만 더 여유 있게 기다려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예, 좋습니다. GS 봤고요.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온 종목 보겠습니다. 제닉인데요. 제닉 휴대전화 뒷번호 끝자리가 6966님께서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48,000원, 비중이 20%, 목표가 알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이분이 한 마이너스 20% 정도 손실이시네요. 네, 48,000원이시면 와, 이거 어디죠? 잡기가 힘드네요. 수익이 나셨다가 떨어지셨는지 이건 좀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인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제닉이 지금 다시 한번 좀 주가가 제가 관심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자, 최근의 흐름 자체가 굉장히 이 종목이 이쁘다고요. 자, 최근에 수급이 굉장히 이쁜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당연히 최근입니다. 자, 기간이 지금 다시 한번 매수가 6일 연속 매수가 지금 들어와주고 있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요. 지금 연기금이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어요. 자, 제닉 이 종목은 실적보다는 수급이 상당히 많이 좌지우지하는 종목이거든요. 자, 최근에 그 전에 하락폭 자체도 굉장히 많은 물량을 뱉었기 때문인데 다시 기관들과 특히 투신과 연기금이 최근 들어서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차트상으로 봤을 때 최근입니다. 최근이면 언제? 바로 이때죠. 자, 이때 다시 매수를 하고 있다고요. 자, 이때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라인 자체를 좀 잡아보자면은 지금 이 종목 거의 지금 바로 그 전 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요 라인이잖아요. 자, 뚫고 올라갈 체위를 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1차적으로 기관들이 보는 가격은 얼마냐면요. 4만 원이에요. 자, 기관들은 4만 원에 정리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때 4만 원까지 갈 겁니다. 근데 4만 원에 딱 도달했는데 기관들의 매도 아까 방송 보셨나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관들의 매도 이틀, 3일 막 이렇게 나오는 흐름 나와줄 때는 그때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48,000원에서 되셨지만서 4만 원 정리하셔야 되고 4만 원 도달했는데 기관들의 매수세가 들어와준다. 외인들도 같이 들어와준다. 그때는 홀딩 가지고 가져가시면은 쭉 가서 5만 원 정도까지 볼 수 있는 종목이에요. 요거 체크하셔야 돼요. 4만 원까지는 가는데 4만 원 이후부터의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수급 상황을 체크하시고서 대응하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이번에 또 문자로 들어온 종목인데 오늘 하한가 기록한 종목이네요. LTS 지금 풀어드릴게요. LTS를 12,350원에 사셨는데 하루 만에 뒤통수 맞은 것 같은 그런 기분 드셨을 것 같습니다. 50% 들고 계시고요. 월요일부터 어찌 될지 궁금하시다는데 오늘 매수하셨다네요? 아, 오늘 하한가에 좀 잡으신 건가요? 하한가에 핫다를 하셨네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상따, 핫다입니다. 네, 제가 저번에도 한번 실례를 좀 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왜 핫다를 하셨는지, 하한가 따라잡기를 하셨는지 걱정입니다. 지금 이 종목 지금 오늘 왜 빠진 이유도 잘 모르겠어요. 잠깐 실적부터 볼게요. 저도 이 종목 자세하게는 파악이 시가총액 1,000억이 안 넘는 종목들은 많이 잘 모르는데 살펴보자면은 재무제표 보겠습니다. 실적으로 실적이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와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당기순이익이 전 4분기 때 적자 전환 142억을 했어요. 자, 수급상으로도 해답이 없겠죠. 수급상 시가총액 1,000억 아래에 있는 종목 수급상으로 해답이 원래 잘 안 나오는데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은 무조건 기관들이 보고서 쓰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종목들인데 1,000억도 안 되는 종목인데 수급까지 없는 종목이에요. 그럼 이거 지금 개인들이 서로 치고받고 있는 그런 흐름이 나와주거든요. 제가 세력이라고 세력 좀 보지 말라 말씀드렸죠. 세력 하시다가는 진짜 패가망신합니다. 세력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런 거 없습니다. 없다고 생각하세요. 이 종목 지금 주가 한번 끌어올린 이후에 이미 끝난 종목이라고 여기서 끝난 종목이라 이미 다 해먹고 나갔어요. 예? 여러분 해먹고 나갔다고요. 이거 지금 거래량 엄청나게 많은 거래량 오늘 나와줘서 주가를 내일 반등을 나올 수도 있겠는데 반등이 나온다면 제발 부탁드리는데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이런 종목 좀 하지 말아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하한가 지금 만약에 월요일날 떨어져서 만 원까지 하한가 내려가면은 얼마까지 떨어집니까? 9,000원 중반대까지 떨어집니다.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단기적으로 하루 만에. 그렇죠?
제발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은 접근을 좀 하지 마세요.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러면은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지금 갑자기 막 점화로 떨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월요일 날 약간의 좀 상승폭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때 욕심내지 마시고 2에서 3% 정도 수익이 나시면은 빠져나오시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만약에 이 종목이 떨어져 버리면 개파락이 나옵니다. 개파락이 나와버리면은 또 3에서 한 5% 정도 빠지고 나갈 거예요. 빠졌다가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서도 5% 이상 떨어지게 된다면 그때는 제발 마이너스 5%입니다. 그러면 얼마죠? 만 한 300원 정도. 그 라인 깨지면은 그때는 좀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안전하게 현금 갖고 하셔야 됩니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대응책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이분을 집중적으로 좀 봐드릴 텐데, 사기는 샀는데, 한 업종에서 골고루 담으셨어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차바이오엔이 12,300원에 40%고요. 화일약품이 9,710원에 15%고요. 대원제약이 12,300원에 45%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이게 비중이 100%를 넘어가는 것 같기도 한데요. 어쨌거나 이렇게 세 종목을 담으셨거든요. 네. 제약주 요새 잘 가잖아요. 어떻게 잘 사셨습니까? 자, 근데 왜 포트비용이 이건 한 종목 산 겁니다. 이거 왜 이렇게 과일이 사셨어요? 먹고 싶은데 바나나, 귤, 딸기 이렇게 사셨어요. 네, 그나마 차바이오엔이 뭐라 그럴까요? 바나나 좀 전자 바나나인가요?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예. 네, 차바이오엔이 먼저 그럼 차바이오엔부터 잠깐 볼까요? 자, 종목은 다들 괜찮은 종목입니다. 조금 어느 정도 좀 상승폭이 예상된 종목인데 차바이오엔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지난 시간에 말씀을 한번 드렸던 종목이에요. 이 종목 13,000원까지는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트를 가지고 제가 어느 정도 매물대를 보면서 라인을 잡아드렸던 그 종목이거든요. 바로 이 고점 라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13,000원 정도까지는 갈 수가 있는 종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좀 도달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개인적으로 저희 고객님들 들고 계십니다. 예, 매도를 조금 권해드렸습니다. 매도를 권해드린 상태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수급적으로는 문제가 안 돼요. 수급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는데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더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고객님 같은 경우, 지금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고객님이 나왔네. 시청자 같은 경우에는 12,300원에 지금 매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수익이 뭐 한 4에서 5% 정도 나오고 계신 상태예요. 그러면 너무 욕심은 내지 마시고 이 종목 지금 바닥권부터 해가지고 지금 거의 바닥권 자체가 얼마냐면요. 8,500원 라인부터 해가지고 주가가 13,000원까지 지금 뛴 상태라고요.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이미 50% 정도 수익이 나신 분들이 계시고 매물대 자체가 점차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응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 요 종목 다음 주 보셔야 됩니다. 특히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매도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추가적으로 좀 들어올 것 같은데 이 연기금이 뱉을 것 같지는 않고 특히 외인들의 물량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외인이요. 자, 외인이 최근 들어서 그래도 계속 샀다 팔았다 반복하고 있지만서도 물량 자체를 꾸준하게 끌어올려주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외인이 만약에 정리를 좀 시작하는 계기가 될 게, 제가 볼 때는 4월 한 중순 이후에 경제 정책 그 발표 시기 좀 전에, 그러니까 4월 둘째 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차바이오엔 같은 경우는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특히 기관과 외인들의 수급 보시는데, 기관들의 수급 중점에서 보시고, 목표가를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목표가, 차바이오엔은 14,000원까지. 자, 그 이상은 보지 맙시다. 너무 욕심인 것 같아요. 자, 이런 시장에서 지금 코스닥도 고점 라인 찍고 가는데 불안합니다. 저는 14,000원 잡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손절가 자체는 요거는 입절하셔야 돼요. 이제부터 절대 깨서는 안 될 라인이 얼마가 잡혔냐면요. 지금 12,000원 요거 깨면은 절대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 12,500원 정도까지는 깼다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12,000원 라인 깰 때는 정리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 화일약품 대원약품 빠르게 볼까요? 자, 화일약품입니다. 자, 이것도 얼마에 사셨죠? 화일약품 9,700원. 다 지금 수익 중이세요. 수익이 잘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9,700원이시잖아요. 화일약품이 최근의 흐름 자체 이거 10,000원 안 깹니다. 예, 10,000원 아래 다시는 당분간은 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일약품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지금 최근에 버티고 있는 라인 자체가 10,000원대를 깨지 않아주고 있기 때문에 10,000원을 깨지 않는 이상은 계속 가지고 가십시오. 수익이 좀 더 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요.
자, 그 다음에 대원제약 같은 경우. 자, 이 대원제약의 매수가가 12,300원이시네요. 자, 이 종목은 정말로 차트가 이쁩니다. 꾸준하게 우상향 한 20일선을 타고서 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20일선을 깨는 라인 자체는 매수 기회가 좀 추가적인 매수 기회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 아직은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상승폭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요런 흐름, 2월 말에 보여줬던 흐름 자체가 이때 한번 벌써 나왔어요. 그 후에 다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 라인 자체를 타고 갔을 때 13,000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도달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제약주 다 좋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세 종목 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금 홀딩하시고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완전 엄한 업종에서 고른 게 아니어서 이런 진단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요. 그래도 한 종목 더 골라보겠습니다. 포스코 ICT인데요. 8,050원에 10%, 목표가가 10,000원이라고 했는데 갈 수 있을까요? 0089님은 단골이세요. 얼마? 8,000 얼마? 8,050원에 사셨고요. 10,000원 갈 수 있을지 여쭤보셨어요. 비중 10%. 오늘 이슈가 좀 있었죠. 포스코 ICT가 가격 담합인가 그래서 조사가 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는데 포스코 ICT가 최근에 정말로 주가가 원래 가야 되는 종목인데 안 간다고요. 지금 수급 상황을 봐서도 얘는 가야 되는 종목이에요. 이미 다시 10,000원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수급이 정말 퍼펙트합니다. 기관들 수급. 자, 개인들 다 이게 한 달치예요. 개인들 다 팔아제끼고 있고 기관들만 지금 다 사고 있다고요. 한 달치. 한 달이 얼마? 한 달치 딱 보자면은 한 달 차트입니다. 정확하게 박스권 하단이죠. 박스권이잖아요. 이 부분. 근데 오늘 가격 어느 정도 하반까지 갔다가 가격 싸니까 다시 기관들이 말아 올린 흐름이거든요. 자, 요거 현재가 굉장히 저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조사하는 거 잘 넘어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10,000원까지는 충분히 도달 가능한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이 지금 걸려있는 매물대가 좀 두텁기 때문에 걱정이었는데 오늘 또 매물대가 떨어져서 다음 주에 좀 상승폭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추가적인 반등이 나와서 이 종목 8,200원 다음 주 수요일까지 보세요. 8,200원 뚫고 올라가면 가져가시고요. 다음 주 수요일이나 목요일까지도 8,200원 뚫고 못 가면은 그때는 조금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김선우 대표께서 오늘도 들어온 문자 종목은 다 봐주실 겁니까? 제가 지난주를 못 봐드려가지고 예. 주십시오. 제가 일단은 문자로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이렇게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시고 상담 도와주시는 우리 김선윤 대표께서 샘플러스 전문가 방송 진행하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종목 상담도 받고 싶고 시장 흐름 읽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아래 나가고 있는데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전문가 방송 누르시고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또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공지사항이 있는데요. 샘플러스 멘토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세미나가 내일 열린다고 합니다. 내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여의도역 5번 출구 IBK 투자증권에서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주말에 날씨 좋다고 하잖아요. 강의 듣고 머리 꽉꽉 채우셔서 맛있는 것도 드시러 가시고 또 이렇게 여유를 즐기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많은 문의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3월도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마무리 잘 하시고요. 4월도 저희 주식시어 스트라이크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선은 대표는 이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